자, 3분할로 운동 중인 6개월차 헬리님입니다. 현재 1040 템포로 V당 3종목 2세트씩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힘의 증가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직장인이라고 칩시다. 뭐 이러면은 크림탄이 좀 잘 받아요. 네, 반갑습니다. Q&A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받았던 질문들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마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부위 중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여기서 적어주신 거는 신체 부위 중 하면서 등, 가슴, 어깨, 하체, 팔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저는 복근. 복근이 약간 전 보디빌더의 얼굴 같아요. 보디빌더 얼굴도 보긴 하는데 보통은 몸으로 시선이 가잖아요. 그럼 몸의 가장 정가운데에 위치한 게 이제 복근이다 보니까 시선이 복근에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 제가 심사를 봐도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부 상태부터 눈이 일단 처음엔 안 가더라도 일단 좀 많이 가요. 첫 인상은 뭐 프레임이라든가 전체적인 실루엣이 얼마나 뭐 부피가 크고 넓어 보이냐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상태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좀 복부 상태에 많이 좀 시선이 집중이 된달까요? 그래서 이제 복근을 저는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복근 운동을 정말 많이 했었고 회원들한테도 좀 제발 복근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좀 많이 닥달을 하는 편입니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복근을 저는 어쨌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근데 적어주신 거에만 우리 5가지 부위에서만 뽑아보면 등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건강에도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이제 시각적으로도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등 근육이 좀 잘 발달하면 멋있어요. 예쁘고. 등이 약해지면 어깨가 굽고 체형이 좀 변하는 편이라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등이 중요하다. 보디빌딩에서도 중요하지만 좀 그냥 중요하다. 사실 그렇게 치면 하체가 제일 중요한데 하체 운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체가 사실 제일 중요하네요. 이거 좀 길어지는데 아우 어떻게 하나 꼽는 걸 날 못해. 잘 미안해요. 하체도 중요해. 근데 전 엉덩이요. 남자도 엉덩이가 되게 중요하고 여자도 엉덩이가 중요하니까 우리 엉덩이라고 합시다. 복근과 엉덩이 이렇게 두 개 하나라고 보거든요. 저는 몸을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말아주는 거고 하나는 엉덩이는 이제 펴는 근육이다 보니까 서로 앞뒤에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우리가 또 건강하게 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뭐 시각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부위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우리가 두 발을 뻗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전에 카페인이나 부스터를 마시고 계실 텐데 크레아틴 섭취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크레아틴은 운동 직후에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g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좀 스택을 쌓아놓고 미량으로 섭취하는 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2에서 3g 정도씩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똑같은 볼륨일 때 각 부위 주 1회 운동보다 주 2회 이상으로 나눠 하는 게 근성장애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당연하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운동 동작을. 그리고 근육이 가지고 있는 이 수분이라든가 근육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 이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육이. 그러니까 자주 해야 돼요. 빈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본다고 그 단어 외워지진 않잖아요. 외워질 수도 있는데 그거 천재지 그러면.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계속 봐야 시간 단위로 정해놓고 계속 봐야 나중에 기억이 나듯이 자주 운동을 해야 그 동작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초보들한테는 저는 무분할을 추천하는 이유가 그 동작을 매일 연습을 해야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강도든 볼륨이든 높여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조지고 일주일 동안 그 동작 안 하다가 일주일에 다시 또 한다고 발전하겠지만 그 속도가 자주 하는 사람보다는 더딜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주 하시는 게 좋고 한 번보다는 2번이 좋고 2번보다는 3번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3번보다 2번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이제 운동을 좀 강도 있게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육통이 2-3일 정도 가니까 그 근육통이 회복되고 나서 운동하는 게 편하다 보니 주 2회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근데 근육통에 대한 의존도랄까요? 아니면 집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없는 분들은 주 3회 이상 하셔도 무방합니다. 스트렝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한다. 너무 이제 모호한데 좋다고 봅니다. 스트렝스가 증가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필요한 편이라고 봐요. 특히 방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대로 이렇게 해라 라고 툭 하고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쉽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리프터들이나 코치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편이죠. 물론 검증 안 된 뭐 근본 없는 친구들이 어설프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유명하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검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가정하에서는 뭐 손해볼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내추럴이든 약물 쓰는 사람들이든 스트렝스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힘의 증가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힘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보디빌딩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초보분들한테 오히려 더 저는 스트렝스 훈련을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프로그램이 더 흔한 이유는 스트렝스가 좀 더 볼륨이 적어서 프로그램대로 운동하기가 좀 쉽기 때문입니다. 보디빌딩은 프로그램화 하기가 조금 어렵고 복잡해요. 좀 더 디테일하고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월 2일 첫 대회 나가려는 준비 중인데 조명이 좋으면 보기에 나쁘지 않은데 조명이 별로면 밋밋하게 보입니다. 대회마다 조명의 차이가 있겠지만 탄 바르고 하면 좀 나아 보일까요? 대회 경험이 많으신 승현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게 조명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떤 조명에서는 또 다이어트 되게 잘 돼 보이는데 어떤 조명에는 또 안 돼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운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공평하잖아요. 그 대회 같이 나온 사람들은 어쨌든 같은 조명 하에서 평가를 받는 거다 보니까 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탄 작업, 대회 나가시면 이렇게 까맣게 태닝을 인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바르는데 그 제품 바르고 뭐 오일링도 하고 이러면 몸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조명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사실 좀 노하우고 기술이거든요. 전략이고. 그래서 조명이 엄청 밝은 대회면 탄을 좀 진하게 바르시는 게 유리하고요. 조명이 좀 어둡다 하면 좀 옅게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전문가가 옆에 있지 않은 이상은 혼자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냥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탄만 잘 발라주세요. 고르게 바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하게 바른다, 뭐 옅게 바른다 보다 고르게 안 지워지게 잘 발라라. 그래서 탄 작업에 대한 좀 팁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 대회마다 요구하는 탄이 있어요. 규정탄이 있을 수도 있고 규정탄이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편할 대로 바르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텐데, 보통은 크림탄보다는 이제 물탄이라 그래가지고 액상으로 된 탄, 스프레이 탄을 보통은 이제 바릅니다. 근데 이제 크림탄, 진하게 녹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로션 같은 타입의 태닝 제품은 너무 그 떡지게 바르면은 뭔가 좀 부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탄이 몸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또 타입마다 크림탄이 몸이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크림탄이 좀 별로 안 맞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략적으로 물탄을 써야 되는지 크림탄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경험으로 결국에는 좀 알 수 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부딪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탄을 바르시는 분 경우에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한 이틀 전부터 계속 발라야 좀 지워지지 않고 땀 흘려서 흘러내리지 않는 골고루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날 당일날 가가지고 대회 시합 전 한두 시간 전에 탄 작업을 하시면 크림탄은 괜찮은데 물탄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크림탄은 일부러 그렇게 나온 거예요. 탄 작업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직전에 인스턴트 탄이라 그래가지고 직전에 그냥 편하게 바르고 지우세요 이렇게 나온 게 크림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의성이 높지만 저는 크림탄이 좀 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명마다 또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나바 조명 좋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바라는 시합 무대가 되게 이쁘다, 조명이 좋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크림탄을 아마 다 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밝고 쨍하고 무대와 그 비무대 간의 이제 그 대비랄까요? 뭐 이런 게 좀 세고 뭐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크림탄이 좀 잘 받아요. 근데 다이어트 못한 사람이 크림탄 바르면 정말 재앙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적당히 잘 돼 있고 크림탄 얇게 잘 바른 사람, 피부에 정말 착 붙어있는 크림탄 상태, 이런 거는 몸이 참 좋아 보이게 될 겁니다. 참고로 IFBB 쪽은 크림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물탄, 스프레이탄 바르게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쭈홍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대회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탄을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운동을 할 때 매 세트 풀가동 범위 하면서 실패 지문까지 하고 거기다가 구간 반복으로 쥐어 짜내서 할 때는 정말 힘들고, 쉬는 시간 1분으로 세트도 30세트, 스미스 리버스 그립 프레스 10세트, 팩덱 머신 리버스 플라이 뉴트럴 그립 10세트, 머신 숄더 프레스 10세트 이렇게 하는데 막상 운동이 끝나면 그렇게 힘들진 않고 팔이 들어집니다. 단관절 운동 비중을 더 늘려야 할까요?
이게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이렇게 했었나?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참 20년도 지난 얘기니까요. 근데 그때도 나 이렇게 30세트 이렇게 운동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동작을 10세트씩이나 했고 그거를 3가지나 더, 2가지나 더 했다.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몇 세트마다 풀가동 범위 실패점까지 하고 구간 반복으로 쥐어짜서까지 할 정도로 엄청 힘들게 하고 심지어 쉬는 시간도 1분밖에 안 쉬면서 30세트를 이렇게 한다. 저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글만 봤을 때는 엄청 힘들게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힘들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데 안 힘들까? 보통은 이제 운동을 좀 배워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가벼운 걸로 이제 빨리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해서 한 20개에서 30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옆에 있는 머신 가서 똑같이 다른 것도 이제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사실 반복은 되게 많이 하지만 이제 엄청 힘들진 않다는 거죠. 근데 실패 지점도 거기에도 있기는 있겠지. 뭐 근육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가볍게 해서이지 않을까. 무겁게 한번 해보세요. 힙 운동 하시나요? 힙이 몇 인치인가요? 힙 운동 하죠? 엉덩이 운동. 그 엉덩이를 타겟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엉덩이가 개입되면서 하는 운동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또 런지, 스플릿 스쿼트 이런 거 하는데요. 바로 어제만 해도 저는 이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도 했고요. 헥스쿼트도 물론 했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체 운동을 했습니다. 힙 몇 인치인지는 뭐 재보질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34인치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다. 34는 안 되겠다. 한 32인치는 되려나? 재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속 가능한 식단의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합니다. 자취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근데 이건 개개인마다 좀 다르니까요. 뭐 직장인이라고 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식사를 합니다. 왜냐면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거르지 않으려면 손이 많이 가면 안 되거든요, 아침은. 그러니까 그냥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한 식사를 드십니다. 뭐 오트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추천하는 개츠비 정식 아시죠? 그런 거 먹을 수도 있고, 뭐 시리얼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볶음밥을 먹을 수도 있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래서 어쨌든 빨리 먹고서 출근하시고 일을 하시고 점심시간에 회사 식사를 하겠죠. 회사에서 회사밥 먹겠지.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쯤에 현실적으로 계속 내가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남은 끼니를 이제 잘 드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속 가능하니 뭐예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손이 많이 안 가면서도, 거르지 않을 수 있는, 질리지 않는 그런 식사.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나를 고립시키지 않는 그런 식사. 예를 들면 닭가슴살에 고구마만 먹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그죠?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사, 남과 어울릴 수 있는 식사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식을 하더라도 뭐 내가 좀 주도적으로 여기 가서 먹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도 좀 내야 될 거고. 그죠? 저기 저 샐러드 가게가 참 맛있던데, 저기 포케가 참 맛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의견을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인성을 갖춰야겠죠. 근데 이제 그걸 못 갖춘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거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됐을 수도 있죠. 인성도 빠았는데 내가 부장이거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팀원도. 그러면 뭐 먹는 거지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거의 필수 조건, 제일 중요한 거 이거만 메모하시면 돼요. 내가 뭘 먹든지 간에 얼만큼 먹느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피자를 먹든 김치찌개를 드시든, 뭐 뇨끼를 드시든, 파스타를 드시든, 스테이크를 드시든, 내가 어떤 그 메뉴를 드시든 간에 얼만큼 먹고 있는지, 내가 탄수화물을 몇 그램 먹었고 단백질 몇 그램 먹었고 지방 몇 그램 먹었는지, 몇 칼로리 대충 되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면 지속 가능한 식단입니다. 이랬죠.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식단을 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 먹고 있느냐, 이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지속 가능한 식단입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식단 관리 앱을 설치하시고 잘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꼭 요거 지금 당장 보시자마자 앱 다운 받으십시오. 최대 턱걸이 개수 궁금합니다. 정자세 고립 기준. 지금은 제가 턱걸이를 최대치로 안 해봐서 모르겠고, 언제쯤인가 5년 전쯤인가요? 저희 PD님은 아실 텐데 짐TP 있을 때니까 2020년도일 거예요. 그때 23개인가 24개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또 맥시멈을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만든 근육을 유지시키는 거면 단백질을 몸무게만큼만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단백질을 몸무게만큼만 드시면은 제가 83kg인데 지금 83kg을 드셔야 되는 건데 안 되죠. 그람으로 치환을 해주시고, 몸무게 괄호치고 그람만큼보다는 좀 더 드셔야 됩니다. 저는 1.5배 정도 드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발가락 털이 가장 길어요?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본 적이 없어. 제가 재본 적이 없습니다. 발가락에 털이 있긴 있죠. 근데 유심히 안 봐서 모르겠네요. 크레아틴 드시는 것 같은데 붓기도 없이 얼굴살 하나도 없는 건 유산소를 빡시게 해서 그런가요? 저는 원래 얼굴살이 없어요. 원래 볼살이랑 이런 게 없어서 얼굴살이 저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찌고 싶습니다. 지금이 최대로 많이 찐 상태예요. 그나마 좀 만져보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살이 좀 느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유튜브를 정말 계속 보시지 않는 이상 띄엄띄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얼굴을 이제 띄엄띄엄 보다 보면 언제는 지금처럼 살이 오른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언제는 대회 한 달 남아가지고 홀딱 빠져가지고 뼈밖에 없는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늙어 보이고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 카메라에만 담기는 잠깐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사실 그게 정확하게 아시지는 못할 겁니다. 정말 단편만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붓기가 없고 얼굴살 하나도 없다, 이게 크레아틴 먹는데도 왜 안 붓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근데 아니다. 저도 라면 먹고 자면 붓습니다. 근데 그게 남들보다는 덜 부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느끼신 것 같아요. 저 일부러 그래서 촬영 전날은 밤에 꼭 뭐 먹고 자요. 너무 볼살 없고 얼굴 이렇게 돼 보여서 일부러 중요한 촬영 있다 그러면 저는 라면 먹고 잡니다. 비시즌 얘기입니다. 시즌에는 라면 밤에 먹으면 먹기도 하지만 이제 내가 정해진 음식을 먹겠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블랙핑크의 지수도 다른 멤버들이 워낙에 이제 이렇게 볼살이 있고 귀염상에 가깝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지 않대요. 볼살이 없대요. 그래서 중요한 촬영이나 방송 전날은 라면 먹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형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요즘 신장 대비 대회 체중이 너무 높은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많이 나오는 거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논란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저번에도 이제 댓글이 똑같은 게 있었는데 한 플러스 5kg까지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 10kg는 진짜 조금 의아하긴 하죠. 신장 대비라고 얘기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하면, 대회 체중이 키에서 100을 뺀 수치보다 5kg가 더 많이 나가느냐 10kg가 더 많이 나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키에서 100을 빼면 73kg입니다. 173cm니까 그게 저의 대회 체중입니다. 73kg. 그런데 어쨌든 스타트 포인트가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키 빼기 100에서 뭐 얼마나 높냐, 이건 사실 5kg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평균적인 표준에 부합하느냐 이런 평균적인 얘기고요. 예를 들면 뭐 인류의 평균 키가 175cm라고 했을 때, 그냥 전 인류 통틀어서 1만 년 후에 인류가 절멸을 한 거야. 그래서 다른 외계의 존재가 지구에 왔는데 인류의 화석을 본 거죠. 인류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네. 그래서 기록이나 막 이런 거가 남아 있어가지고 인류의 그 평균 키는 175cm였다. 평균 체중은 뭐 75kg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아서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 화석에서 하승진님 화석이 발굴을 한 거야, 걔네가. 야, 뭐냐 이거 2m 20짜리가 왜 나왔냐? 이거 인류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종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류가 드물게 키가 큰 애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m 40짜리 나왔다고 그게 인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별종들이 좀 있죠. 근데 이분이 아마 말씀하신 건 그게 왜 하필이면 또 한국에서 왜 이렇게 너무 많냐 이거야. 또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스타트 포인트가 높은 분들이 있다. 보통은 그런 분들의 특징 제가 말씀드리면 머리가 큽니다. 머리가 아시다시피 두개골이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부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개골이 큰 분들 아무래도 체중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뼈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뼈 무게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남들보다 2, 3kg 더 무거울 수 있어요. 강골이라 그러죠, 흔히 말해서. 실제로 강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참고로 뼈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정말 아니 뭐야 이거 나랑 같은 종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두껍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높은 체중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뭐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딱 정해두고 이렇게 못에 박아두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린 생각을 좀 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분은 결국엔 이런 질문하는 게 의심 가고 안 믿는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날카로운 좀 비판적인 태도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비판에 있어서 가장 전제돼야 될 거는 열린 사고입니다. 마찬가지로 맹신하지 않는 게 결국에는 비판적 사고의 핵심인데, 또한 맹신하지 않음과 동시에 나 자신도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도 맹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서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싶어. 그러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나 자신도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집이 됩니다. 2분할 같은 4분할 루틴에서 각 부위 간 운동을 이어서 하는 게 좋을지 섞어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가령 가슴 어깨를 할 때 부위에 펌핑을 충분히 주도록 가슴을 먼저 다 끝내고 어깨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운동 사이 근육이 쉬면서 더 강도를 가져갈 수 있게 가슴 어깨 교차로 가져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궁금해 하셔서 한 것 같아요. 네, 답변 드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한 김에 계속 가슴 이어서 하고 나서 어깨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운동 사이에 가슴 한 다음에 나 조금 쉬었다가 다시 프레스 다시 해야지 하면서 어깨로 다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영상에서 루틴 소개를 하면 그런 식으로 다 소개한 적이 있어요. 가슴 하고 다 끝내고 어깨 한 적도 있고요. 가슴 한 다음에 오버헤드 프레스 한 다음에 플라이 한 다음에 레이즈 하고 이런 식으로 소개해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서 저렇게도 해봐야겠구만 이렇게 그냥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치료와 물리치료, 체외충격, 이런 PT, 자세 교정을 해도 팔꿈치 통증이 있는데 운동 정말 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본 운동 전 팔꿈치 예열을 위해 하시는 운동이라도 따로 있으신가요? 뭐 이런저런 모든 걸 다 했는데도 팔꿈치 통증이 있다. 그러면 뭐 마지막 남은 답은 쉬는 거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병에 걸려도 진짜 병원이란 병원 다 가보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요새 눈물의 여왕 보고 있는데 홍예인도 결국에는 이제 독일까지 가서 이제 막 마지막으로 가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보는 게 좋아요. 여러 병원 다녀보시고 치료사 만나보시고 트레이너도 만나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 실마리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동 전에 막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없는데 사실 팔꿈치 관련해서는 이제 바닥에다가 이거 저희 PD 형이 알려줘가지고 저 진짜 몇 년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요런 스트레치 뭐 손으로 하셔도 되네. 잡고 이렇게 하고서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건데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또 이분한테 해당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얼음찜질 맨날 하세요. 일주일이면 나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얼음찜질 아이싱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약간 급성 통증에는 좀 영향을 좀 좋은 쪽으로 주는데 반면에 만성 통증에는 얼음찜질이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만성 통증은 오히려 핫팩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옷 입을 때 상의부터 입으시나요? 하의부터 저는 하의부터 입습니다. 걸을 때 왼발부터 걸으시나요? 오른발부터 걸으시나요? 오른발부터 걷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점프를 뛰면 왼발로 점프를 뛰거든요. 디딤발이 왼발인 거죠. 원하는 사람 누구나 딱 1시간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누구랑 있고 싶으신가요? 요새 이거 유행이던데 제드래곤 형님 꼭 있고 뭐 카리나랑 뭐 식사 데이트, 아이유 콘서트 구경, 제니랑 노래방 데이트, 제드래곤이랑 식사 뭐 이렇게 막 그 투표 막 있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그런가 갑자기 제드래곤 형님이랑 1시간만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에이 블랙핑크 고르겠지 뭐 제니 고르겠지, 리사 고르겠지, 로제 고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팬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응원하는 스타들이랑은 너무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팬으로서 남고 싶거든. 너무 친해지고 싶지 않아. 제가 이제 가끔 되뇌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이제 Never meet your hero라고 해서 네 영웅을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나면 실망을 할지도 모르고 맞아. 이런 속담을 내가 미드였나 뭐해서 본 것 같아. 근데 그거 저 공감하거든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또 팬분들 계실 텐데 저랑 만나서 1시간 동안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또 얘기 듣고 나면 또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고 응원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셨죠? 저 리사랑 사진 찍은 거 뭐 다 아실 텐데 그러고서 좀 있다가 올해 초였나? 그죠? 아이언맥스 대표님이랑 식사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1층에 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냥 저는 이제 조용히 나왔죠. 친구랑 즐거운 식사 자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저 홍석이랑 그때 사진 찍었던 홍석이 친한 형이에요 이러고 말을 걸고 싶었지.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 현재 1040 템포로 TUT 방식 운동하시는군요. 부위당 3종목 2세트씩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적은 세트 수로도 피로도도 쉽게 차고 좋은 것 같다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속도감 있게 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 건지 고독대장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고독대장으로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일단 이 1040 템포가 저 요새 TUT 방식을 안 했더니 헷갈리는데 단축 수축할 때 1초 그리고 0초 동안 멈추고 신장 수축할 때 4초 그리고 당연히 0초
0초 멈추고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는 구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단축 수축할 때 1초 그리고 내릴 때 4초 1초 4초 막 이런 식으로 운동하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TOT 방식의 운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도가 쉽게 찬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대사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축적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근비대로 연결이 잘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비대로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 해서 네거티브 훈련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성장에 도움이 저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장 수축이 근비대로 더 연결성이 높다는 거는 되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되게 좋다고 실제로 지금 느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준성님께는 매우 좋은 운동인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속도감 있게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한 거는 속도감 있는 훈련도 나중에 빼서 따로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하시고 또 어떤 주간에는 또 속도감 있게 파워 훈련을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네거티브 훈련을 메인으로 하시면서도 간헐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파워 훈련을 속도감 있게 하시라. 그러면 근신경에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중량도 또 한번 또 올리는 찬스가 올 수도 있고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속도감 있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는 게 운동 기술, 결국에는 이게 근신경과도 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속도가 있어야 저는 근신경의 발달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파워 훈련을 하는 이유도 선수들이요. 보디빌더 말고 운동선수들이 파워 훈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파워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봤던 거면 축구 선수들도 파워 훈련 많이 하고 옛날에 바이럴 됐던 뭐 윤성빈 선수 막 이거 파워 훈련하는 막 영상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운동선수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 속도감 있게 훈련하는 것도 보디빌더한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만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뻔한 얘기네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로 우선순위 두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잘하고 계시니까 속도감 있게 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포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분할로 운동 중인 6개월 차 헬리님입니다. 다른 부위는 성장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이는데 등은 너무 애기등같이 밋밋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등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처럼 3분할로 꾸준히 해줄까요? 아니면 집에 풀업바 설치해서 매일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당겨주는 게 좋을까요? 6개월밖에 안 됐고 다른 부위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등이 좀 밋밋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더 크다고 봅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등이 이제 눈이 뒤에 달리지 않았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소홀히 안 하고 나름 열심히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꾸준히 해주시고, 발전이 안 한다면 사실 많이 안 해서라기보다는 방법이 틀려서일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풀업바 설치해서 맨날 이제 당기는 것도 나쁜 접근은 아닙니다만 한번 동작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 광배 운동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광배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확인을 못 해보셨으면. 그런 거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